안녕하세요. 그동안 편안한들 하셨지요? 오늘은 당뇨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돈 한 푼 들지 않는 당뇨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몇 해 전 미국 당뇨병 학회 연례회에서 어카우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10,0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강화 치료군이라고 하여 혈당 조절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치료 약제를 투약하였으며, 다른 그룹은 표준 치료군이라고 하여 관례적으로 해오던 정도의 혈당 치료를 하였는데, 강화 치료군의 혈당은 1년 내에 거의 대부분 목표치에 도달하였으며, 표준 치료군에서는 강화 치료군에 비해 평균 30, 40 정도 혈당이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강화 치료군이 표준 치료군에 비해 심혈관 합병증의 발생률은 비슷했으나 표준 치료군에 비해 사망률은 오히려 높게 나왔죠. 이러한 예상 밖의 연구 결과로 인하여 연구를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조기 중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어카우드 연구 결과는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단순히 기계적인 목표 혈당 수치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생활습관에 따른 심혈관 상태, 고지혈증, 비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돈 한 푼 들지 않는 당뇨 치료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적은 비용으로 부작용 하나 없이 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뇨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돈 한 푼 안 들이는 치료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한 생활습관 키우기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식이요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이 높은 분들은 과체중인 경향이 많은데, 과체중은 과식, 속식, 간식, 야식 등의 식생활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소식을 하고 간식과 야식을 하지 않게 되면 혈당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죠. 아울러 식사는 현미 잡곡식을 주식으로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해조류와 등푸른 생선 등 바다 음식을 부식으로 하는 건강식으로 마련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서 체중이 빠지도록 하는데요. 가장 좋은 운동은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갖고 햇빛을 받으며 효소 호흡을 할 수 있는 트레킹과 산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행은 유산소 호흡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도 굳게 만들어주어 체내 당 소비를 높여줍니다. 근육은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죠. 근육의 70%가량이 하체에 존재하며 35에서 50% 정도가 허벅지에 있다는 사실이 허벅지 근육이 당대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에너지 소모가 저하되어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가급적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출퇴근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신다면 두세 정류장 전에 내려서 걸으셔도 좋고, 평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계단으로 오르내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죠? 물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지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듯이 내 건강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템포 늦추기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없었을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대인, 특히 오늘날 한국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연령을 떠나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40대 남성 사망률을 볼까요? OECD 국가 중 몇이죠? 예, 1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일본의 서너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를 대비해 본다면 7, 8배가 되는 것이죠. 노인들은 편한가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은요? 이 역시 1위죠. 이렇게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내에서는 코티솔, 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만성염증 유발과 함께 혈액을 오염시키고 간에 저장된 글라이코겐 영양소가 당으로 분해되어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템포 늦추며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멜라토닌 등 갖가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져 자연히 혈당은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바람직한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템포 늦추는 자세를 갖게 되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한 달, 한 달 후보다 1년 후 당뇨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7강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현재 내가 앓고 있는 당뇨 증세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당뇨 환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상생활 가운데서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 환경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 있어 정상에서 벗어나 생겨난 하나의 증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뇨 증세가 나타나면 간단히 합성 화학약품인 알약 한두 개로 치료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구조적, 기능적, 환경적, 정신적인 면까지 아우르며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울러 건강회복이란 건강에 대한 막연한 지식과 정보 속에서 적당히 행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통해 자기 절제와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 주어야 하지요. 세상에 공짜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뇨병은 평생 혈당 강화제 복용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가 있을 때만이 당뇨로부터 마침표를, 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당뇨치료법,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행함이 없는 지식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행할 때만이 건강의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이제 망설이지 말고 바꾸세요. 진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실천을 통해 진리는 역시 나와 가까이 있었구나 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